안녕하세요, 신졌습니다. 창업 꿀팁 관련 5번째 영상인데요.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번째 영상이네요. 이번 영상에서는 4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으나, 사업계획서라는 게 원래는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담당자에게 사업계획 작성해서 언제까지 프레젠테이션 해봐라, 보통 이런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혹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.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아무한테나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.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합니다. 그런 경우에 많이 제출을 하고요. 그거 외에 조금 사업계획서라는 게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좀 있어요. 정부 지원 자금을 신청하실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자금 계획만 잘 짜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서도 확실히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자금 계획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하게 사업 계획서까지는 안 가고요. 자금 계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정확한 투자 가능 금액을 산정하라. 내가 이 사업에 얼마까지 투자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. 흔히 사업도 도박이라고 하죠.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 뭐 고민 프로그램이나 고민 글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도박하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내가 오늘은 이 돈까지만 하고 와야지 하고 그 돈만 딱 하고 오시는 분이 없죠.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도박으로는 적어도 패가망신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도박으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마음은 똑같이 먹고 가죠. 이 돈만 하고 가겠다. 그런데 다 잃고 나면 또 돈을 추가로 융통해서 아까 그 돈만 찾으면 그만둬야지, 본전만 찾으면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, 이런 마음가짐으로 도박판에 뛰어들었다가 대부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죠. 도박으로 치자면 판돈, 사업으로 치자면 초기 자금이겠죠. 이 초기 자금까지만 내가 해보고 안 되면 접겠다,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잠깐 뭐 고민 프로그램 이런 거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즘에 뭐 이렇게 고민글 그런 데 보면 꼭 어렸을 때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, 결혼한 다음에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, 이런 경우를 보면 물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. 저도 굴곡이 있었고요. 그런 경우가 분명히 오는데,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안 되는 건지 뭐 잠깐 정도 자금 융통이 안 될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는 뭐 급한 대로 대출을 받거나 할 수도 있겠죠.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돈을 계속 투자하는 거죠.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제2, 제3 금융가에서 돈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사업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초기에 시작한 단계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업 초기 자금을 명확히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아까 말한 그런 예시들이 우리들의 얘기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. 정확히 최대 투자 가능한 금액을 산정해 놓고요. 단 이 돈은 없어도 되는 돈 정도 수준이면 가장 좋습니다. 이 돈 우리 집 집문서 저당 잡히고 대출한 돈인데 이거 망하면 안 돼. 엄마 미안해. 여보 꼭 내가 호강시켜줄게. 조금만 기다려줘. 막 이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이 가능한 부류가 있습니다. 미혼인 분들은 가능합니다. 만약에 미혼이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모셔야 할 상황이 아니고 어디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이런 분들은 그러셔도 됩니다. 처자식도 없고요. 내가 만약에 가장이고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고 모셔야 할 부모님이 계시거나 한다면 이러지 마시고요. 없어도 되는 돈, 예를 들어 뭐 내가 이직 하는 도중에 퇴직금이 생겼는데 한 뭐 2, 3천만 원이 생겼다.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해볼까?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은 절박함이 있는 분들이 성공해요.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의 절박함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. 꼭 이 돈은 큰 돈이지만 그래 나중에 또 벌면 되지 뭐,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. 최대 투자 가능한 금액을 정해 놓으셨다면 엑셀 같은 데다가 이 돈을 세분화 해봅니다. 내가 할 사업에 처음 뭐 물건 구입비는 얼마일지, 사업장을 만약에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된다면 임대 비용, 뭐 처음에 뭐 보증금이나 월세, 뭐 인테리어 해야 된다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겠죠. 책상, 뭐 컴퓨터, 촬영 장비 등 이렇게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만약에 초기 비용이 내가 준비한 돈보다 오버가 된다, 그러면 내가 만약에 초기 비용을 더 어디 충당할 수 있는가,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렇다고 하면 사업 자금을 맞추시고요. 만약에 현 시점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의 초기 비용이 내가 가진 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자금을 모았다가
하셔야겠죠. 결혼하실 때도 요즘에 원체 뭐 비혼이 확산 추세이긴 하지만 집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결혼 내가 몇 살 때쯤 얼마 모아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. 대부분은 그렇습니다. 돈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은 게 사실이죠.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만약에 아무리 좋은 아이템,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어도 아이템을 사업화하기에 충분한 자금력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무리시겠죠. 두 번째, 최소 6개월을 버틴다는 생각으로 자금 계획을 짜라. 이제 저희가 아이템도 정해졌고 이제 곧 쇼핑몰을 혹은 창업을 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, 아마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. 왜냐면 이걸 누가 뭐 떠밀어 산 건 아니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. 누가 그려주지도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3D 영화처럼 장밋빛 미래가 펼쳐집니다. 물건을 어떻게 해서 포장해서 보내고 점점 사무실이 커지고 직원들이 많아지고 나의 업무는 사장의 업무로서 멋있게 변해가고, 특히 또 남자분들은 차욕심 많으시죠. 저는 뭐 다행히 뭐 차욕심 같은 게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그 남자분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면 외제차를 뽑으시더라고요.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내가 뭐 BMW, 벤츠, 뭐 포르쉐, 뭐 레인지로버 뭘 나중에 타고 다녀야지, 이거 뭐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, 이런 생각 아마 분명히 한 번쯤 다 하셨을 겁니다. 그렇게 뭐 대표님, 사장님 소리 듣고 정말 멋진 인생이죠. 이렇게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죠. 거의. 꿀팁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5년 내에 90%가 망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. 쇼핑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체감상으로는 절반 정도는 6개월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. 제가 주위에 혹시 창업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짜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6개월을 버티는 거죠. 버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잘못 이해하시면 뭐 손해가 나든 적자가 얼마나 나든 일단 6개월을 버텨라, 이 말씀은 아닙니다. 6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에요. 근데 수익이 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지나치게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6개월 정도는 크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. 거의 돈만 계속 나가요.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거의 수익이 없는 상태로 내가 살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 자금 운용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.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남자분이신데 결혼하셔서 아이가 한 둘 정도 있는 분이 생각해보죠. 만약에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비가 들죠. 집에 생활비도 갖다 주셔야 될 겁니다. 각종 공과금, 특히 뭐 지금 같은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살 수 없죠. 전기료, 뭐 기타 등등 비용 많이 나가죠.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, 그 다음에 식비가 들어갈 겁니다. 만약에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고 어느 정도 생활비나 용돈도 드려야겠죠. 사무실까지 오픈하셨다고 하면 사무실 기본적으로 임대료, 또 사무실 공과금이 집 공과금과 함께 나가겠죠. 첫 번째,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산정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이 금액에서 내 생활비는 빼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저에게 3천만 원의 사업 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3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. 3천만 원에서 앞서 말한 사무실 공과금, 뭐 집 생활비, 부모님 생활비, 4대 보험, 이런 금액이 이래저래 해서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 나간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. 뭐 맥시멈으로 하겠습니다. 한 300 정도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은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이잖아요.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나간다고 봤을 때 가정입니다. 6개월을 만약 버틴다고 봤을 때는 이 금액만 해도 3, 6, 18이니까 1,800만 원입니다. 이거를 만약에 초기 사업 비용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3천만 원을 가정했을 때 1,800만 원이 생활비로 빠져나가죠. 그러면 제가 사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1,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6개월간 버티는 이 금액은 사업 초기 비용하고는 별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. 내가 6개월 버티는데 1,800만 원이 필요하다. 그러면 총 4,8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 자금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. 간혹 이렇게 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뛰어드셨다가 오픈한 다음에 수익은 없고 나가는 돈은 계속 많아지니까 마음이 계속 조급해집니다. 첫 번째 성공 덕목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라고 했는데, 간절함하고 이 초조함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 초조함이란 건 사람의 머리를 이성적으로 마비시키는 감이 있습니다.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가 없게 만들죠. 계산해보니까
6개월 버티고 사업 초기 비용 해봤더니 거의 4,8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죠.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.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없다. 그러면은 지금 당장 사업을 하시면 안 되시겠죠. 근데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. 사업하는 도중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텐데 생활비가 얼추 되지 않을까. 여러분께서 쇼핑몰을 오픈하고 물건을 뭐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판매했다고 치십시다. 처음에는 자체 쇼핑몰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옥션, 지마켓 11번가 뭐 쿠팡, 티몬 이런 데 올려놓을 수 있겠죠. 약간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구매자고 신생 판매자가 물건을 올려서 팔아요. 이 물건이 독보적인 물건이 아닌 이상 다른 판매자도 파는 물건입니다. 대체로 다른 판매자와 다르게 처음이시니까 당연히 뭔가 좀 사진도 어설프고 상품 페이지도 뭔가 어색하겠죠. 물건 가격은 나쁘진 않은데 후기를 봤더니 후기도 없어요. 여러분이라면 후기가 있고 뭐 한 돈 1,000원 비싼 것과 후기가 전혀 없는데 한 돈 1,000원 싼 곳이 있어요. 어디서 구매하시겠어요? 저는 만약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후기가 좀 많은, 그 다음에 판매 경력이 오래된 판매자한테 살 것 같습니다. 구매자들 심리가 아마 대체로 좀 비슷할 겁니다. 신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근데 이 판매자는 내가 아직 신뢰할 수 없는 상태죠. 이게 구매자의 심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판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.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나도 믿어주는 일부 고객들이 한 명씩 사주고 뭐 고객 응대나 배송 상태, 포장 상태가 좋다 그러면 이제 좋은 후기를 써주고 점점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게 저의 자산이 되는 거고, 그런 후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. 그때까지는 이 궁핍한 상황, 그 다음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솔직히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난 기간이고요. 거의 수익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당연히 이런 시기를 겪었습니다.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주문은 안 들어오니까 이거 뭐 주문 시스템이 고장났나? 제가 쇼핑몰 들어가 주문해보고, 전화가 너무 안 와서 제가 핸드폰으로 전화해보고, 게시판에 너무 글이 안 올라와서 제가 회원가입해서 게시판에 글도 올려봤습니다. 시스템은 뭐 나무랄 데 없이 정상이더라고요. 이런 과정에서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걸리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. 실제로도. 이 6개월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때 계획을 잘 짜놓으면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.